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19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좀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시세 변화는 거의 없고 대전만 100만원 정도 하락했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500만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부산은 1억 300만원, 대구는 6,700만원, 인천은 1억 2,300만원, 광주는 1억 4,500만원, 대전은 1억 2,700만원, 전주 대비 10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울산은 1억 500만원, 세종시는 2억 2천만원, 제주도는 2억 1천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대전은 왜 100만원 정도 빠졌을까요? 살려는 분들이 좀 적은 거죠.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빠진 거예요. 예. 네. 대표님 서울도 그 시세가 계속 이제 고정이 되네요. 이건 또 왜 이렇다고 보세요? 지금 서울 개인 택시 시세는 고정된 게 아니고 또 크게 한번 요동칠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인 택시 1,000대를 감차해 가지고 개인 택시 500대가 전환돼서 나온다면은 시장이 한번 출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시행이 안 돼서 그렇게 별 감각이 없는데 바로 그게 실행될 것 같아요. 네. 예. 인천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천 같은 경우에도 몇몇 업자들이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을 올리자는 저희가 계속 들었는데요. 지금 개인 택시가 수요가 계속 딸리다 보니까 매번은 금액을 더 자꾸 높게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1억 2,30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매입도 1억 2,200을 줘야 지금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매매 업체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안 되니까 매입 가격을 더 주니까 매출 가격도 좀 높이자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개인 택시 매매 상사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합 지정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세에서 그렇게 개인 택시 가격을 높게 올리지를 않고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에서 마진을 좀 적게 보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들 늦추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천도 넘버 시세의 상승 요인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살려는 분들은 계속 교육받고 나오는데 매물이 지금 뒷받침을 못 해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전 거래 업체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개인 택시 조합 지정업체 같은 경우는 매물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는 안 올리는 거죠. 살려는 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가격을 계속 높여버리면은 그분들이 진입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높은 가격을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높게 잡고 마진을 적게 보고 파는 거죠. 매번 좀 세게 하고 판매를 높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세 조정을 좀 하는 거죠.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도 인천 같은 경우는 이 가격대를 유지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데가 지금 미지수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500인데 가격이 약간 더 빠질 것 같아요. 서울 같은 데는요. 다른 전 도시는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고요. 대표님 이제 곧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도 이제 강화된 게 시행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화된 자격 유지 검사로 인해서 별다른 얘기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느낌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한테 전화 오거나 그런 것도 없죠? 거의 없고 고령자 자격 유지 검사도 별다르게 크게 느끼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대표님 그러면 이번 주 거래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57년생인가 그런데요. 개인 택시를 사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교육 접수할 때 떨어져 가지고 가까스로 예비 순번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개인 택시를 지금 사가신 지 한 2달 정도가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샀는데 이분 또 신차가 안 나와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신차가 안 나와서 힘들어 가지고 제조사에 직접 항의 전화도 해가지고 신차를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싱글벙글하고 웃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
내가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2, 3년 쉬는 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개인 택시를 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하고 편할 수가 없다 그래요. 얼굴에 벌써 써 있다고 해요. 이분이 얼굴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게 미소가 끊이질 않더라고. 나하고 얘기하면서도 아유 우리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개인 택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가 굉장히 자기의 적성에도 맞고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시게 말씀하시더라고. 네. 예. 57년생이면 67세잖아요. 예. 그 나이에도 그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네요. 그렇죠. 일 안 하고 집에서 어느 정도 연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지만은 뭔가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정상적으로 남들과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가야 집에서도 환영을 받고 본인 받는 연금 플러스 택시에서 많은 돈은 벌지 않더라도 그 소득이 들어오면서 좀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많이 시간을 부여하는 거 그게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 예. 대표님 오늘은 서울시 법인택시 감차 사업과 개인택시 확대 계획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진 사항과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법인택시 감차 사업이 특례가 실시된 게 7월 29일 날 교통부의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 요지는 법인택시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 적정 수준 관리를 위해서 실시한다고 그러지만은 지금 6월 기준 법인택시 대수가 22,567대 정도 돼요. 네. 지금 운행률은 31.2% 정도가 운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기사들이 없어가지고 휴업 상태에 있는 차가 7,470대. 그러니까 휴업 상태의 차량이 굉장히 많죠. 이 내용이 법인 택시들이 전액관리제를 2020년도에 시행을 해가지고 현장에 안착을 못한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택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그 기사들이 다시 택시회사로 취업을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 택시 가동률이 2019년도에는 50.4%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2.5%로 급감을 해버린 거죠. 이게 3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되는 예정은 1,000대 규모를 정부에서 저가 매입을 하는데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휴먼 차량을 매입을 하는 거죠. 매입을 해서 저가로 해서 입찰로 해가지고 가장 낮은 가격을 쓴 금액부터 업체 택시를 매입을 해서 1,000대를 매입해서 500대를 감차하고 500대 정도를 개인 택시로 돌려서 내보낸다는 취지예요. 그리고 법인 택시 장기 근무자 근속 우선순위로 해서 이 500대를 면허 발급에 선정해가지고 내준다는 얘기죠. 예. 취지는 좋은데 현 개인 택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죠. 휴먼 택시 없어져야 할 휴먼 택시가 500대가 개인 택시로 돌아서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뜩이나 근무 환경이 안 좋은데 생산성도 더 떨어지는 거고 실질적으로 수지 타산에서 많이 표현이 될 거라고 표시가 될 거라고요. 네. 500대 정도가 개인 택시가 돌아다니면 일개 소도시 대수보다 더 많은 대수가 개인 택시로 전환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휴먼 택시는 말 그대로 소각을 매입을 해서 소각시키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개인 택시로 전환해서 내보낸다는 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무슨 감차 정책을 쓰냐는 얘기죠. 네. 그렇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지. 법인 택시 1,000대를 감차했으면 그걸 감차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는 거지 개인 택시로 전환하고 다시 무슨 감차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예. 법인 택시 전액 관리제의 그 정착이 안 된 문제가 결국은 법인 택시 감차로 이어진 건데 그걸 개인 택시에 약간 전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정부 시책이 잘못된 것을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떠안기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되지 않는 게 교통부에서 승인 내주기 전에 법인 택시 대표고 개인 택시 각 지자체마다 지부가 있잖아요. 그 지부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절충점을 차지하는데 일방적으로 법인 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하는 그 자체가 좀 아닌 거죠. 예, 잘못된 거죠. 네. 예.
서울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이번 정책이 실질적 개인택시 증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당연히 개인택시 증차가 돼버린 거죠. 법인택시, 휴먼택시 그건 있으나 마나한 택시잖아요. 네. 어차피 움직이지 않는 택시니까 휴먼택시인데 그 휴먼택시를 부활시키는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휴먼택시 1000대를 없애서 어차피 휴먼으로 있으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장이 없는데 그 휴먼택시 500대가 개인택시로 편입되면 그만큼 더 손님 수를 나누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택시 쪽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대표님, 서울 법인택시 가동률의 급락 근본 원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액관리제 해가지고 2020년부터 시행된 이 전액관리제가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기사들한테 수지 타산 면에서나 급여를 받아가는 데 있어서 그 돈이 최저 생계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기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회사에 산학금이 많다 보니까 그 산학금 내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적다 보니까 이게 전액관리제가 정착을 못한 거죠. 그런 데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회사 택시 하던 기사분들이 일반 택배로 많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오토바이나 택배로 많이 빠져나간 그 인원들이 차라리 그게 더 수익 고지에서는 더 나으니까 다시 택시 쪽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만큼 빠진 인원이 충당이 안 돼서 휴먼 택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법인 택시에서 그동안 관리를 잘못한 거죠. 어느 정도 기사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사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거를 지금 감차해가지고 다시 그 법인 택시를 휴먼 택시를 개인 택시로 전환시킨다는 거 그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그리고 휴먼 택시는 말 그대로 휴먼 택시인데 그걸 왜 다시 개인 택시로 전환을 해서 500대를 개인 택시로 한다면은 기존에 지금 개인 택시 대수도 잔뜩 많은데 더 많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휴먼 택시로 차라리 놔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결국 법인 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법인 택시가 지금 가동률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법인 택시 기사들한테 어느 적정 급여를 맞춰주면은 법인 택시도 잘 돌아갈 거예요. 네네. 법인 택시 기사분님들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만은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법인 택시 기사를 못 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산학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 산학금을 맞추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휴먼 택시가 많이 생긴 거죠. 예. 휴먼 면허를 개인 택시 면허로 전환하게 되면 서울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수익성도 악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500대가 들어오는데 기존의 개인 택시 수 플러스 500대가 더 증차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만큼 현업에 계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저가 입찰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럼 그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거야 정부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투명성이야 확보되겠지만은 저가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그 법인들끼리 서로 단합을 해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업체들끼리 해가지고 야 우리 3천만 원 해가지고 그 금액에 팔아갖고 서로 나누자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고요. 저도 법인 택시의 그 담합이 굉장히 문제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휴먼 택시 해가지고 법인 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 택시 쪽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인 택시 위주로 감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개인 택시 쪽에도 자연스럽게 감찰 조건을 제시해야죠. 그리고 현재 개인 택시, 서울 개인 택시가 1억 1,500만 원이라면은 1억 1,5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똑같은 조건하에 소각을 시킨다면은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지만은 개인 택시 쪽은 가만 놔두고 법인 휴먼 택시만 끌어다가 개인 택시를 만든다면은 그만큼 채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려되는 것은 휴먼 택시가 개인 택시로 전환된다면 기존의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하고 조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굉장히 클 거예요. 지금 서울 개인 택시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같은 조율을 하여서 나와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있으면 뭐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자율주행 택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감차할 목적이 아니고 증차가 되는 거죠. 어차피 법인 휴먼 택시는 말 그대로 휴먼 상태에서 없애버린 게 맞는 거지, 이걸 증차해서 개인 택시로 만들어 놓고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 따라서 또 감차를 시킨다면은 그 예산이 더 고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역발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시행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0월 19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중에서 대전이 1억 2,7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 외 지역은 뭐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법인택시 감차 사업과 개인택시 확대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뭐 새로운 그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